제목이 조금 약간 시니컬한 그런 제목입니다. 나만 변하면 된다. 그게 뭔 뜻일까요? 나만 변하면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이미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변했어요. 나만 안 변했어.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이제 분발심이 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죠. 나만 변하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조직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젊을 때랑은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나만 제대로 된 것 같아. 나만 말 그대로 젊을 때 보면 제가 이제 그 모시겠던 스승님이 옛날 그 종교의 세속화, 물량화 이런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그것에 엄청 공감을 하고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 혼자 그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있다는 그런 묘한 그런 의식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남을 손가락질로 하면 내가 황폐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너무 이게 어색해지는 거죠. 좋을 수가 없죠. 다 너 잘못됐다 그러고 나는 옳은데 너가 잘못됐으니까 변해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랬을까요? 그래, 우리는 잘못됐고 너만 바르니까 그러면 나가 바뀌어야겠다. 나만 자기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 아이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고 자네만 바꾸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그분들이 저를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젊을 때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때 생각하면 조금 화끈거립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우리 기타원님께서 지난달 일기에 그 스승의 날 일기에 보니까 딱 저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승의 날 그날 일기 우리 그 일기가 보니까 평소에는 사경을 이렇게 하다가 일요일 날은 자기 정기일기 감각감상이나 신윤작용 처리권을 써도 되고 제가 이제 했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기 우리 항마이 하시는 분들이 12분인데 제가 그 일일이 하루 다 읽어봅니다. 맨날 해도.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좀 글씨랑 좀 크게 또박또박 썼으면 좋겠어요. 연필로 옛날 연필로 그냥 흘렸으면 그거 찾기가 힘들더라고, 보기가. 어쨌든 근데 그날 그 연필로 쓴 거기에 자기가 이제 마음 공부를 오랫동안 몇십 년, 거의 모태신앙에 가깝죠? 예. 그 남원의 또 신심장한 이 남원의 그 모태신앙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수성도 또 뛰어나시죠. 보면 시도 잘 쓰고 신앙송도 옛날 대상 받았는데 진짜 신앙송도 정말 잘하시는데 오늘 칭찬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고 어쨌든 근데 그 중요한 얘기가 거기에 딱 자기가 오랫동안 헤맸는데 당신은 그대로 계십시오. 내가 변하겠습니다. 그거를 그전에는 본인도 그랬겠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때문에 항상 이제 부딪혔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미 다 되고 있었는데 내가 혼자 내 문제로 내가 분별을 하는 거죠. 내 문제로 화가 나고 내 문제로 속상했던 거지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계기는 됐겠죠. 간접적인 원인은 됐지만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죠.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부모가 선보라고 할 때 이제 그 인연을 놔주죠. 간접적인 인연할 때 그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감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 선보는 자리를 만들어준 건 감접적인 원인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 봤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최종 사인은 누가 했어요? 내가 오케이 한 거죠.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근데 보면 어때요? 그것은 별로고 왜 나한테 그런 사람을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탓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자기를 발견하는, 참나를 발견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당신은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 말을 터득하기 위해서 알아는 들었는데 그 머리는 되니까 이제 이론은 듣고 다 알아들었는데 가서 경계만 당하면은 이제 못 견디죠.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도 지난번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경계가 생기면 뭐를 곱하라고 그랬어요. 응? 우리 이론상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 경계 곱하기 0은 0이니까 0판 좋다고 0을 곱하라고, 그러니까 0을 대입을 해야죠, 그 경계에. 근데 실제로 막상 나한테 이제 그런 경계가 당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기도 하고 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쉬운 경계는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됐던 것들은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한 몇십 년, 200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온산 마음일기를 굉장히 많이 써서 다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 보니까 거기다 곱하면 말 그대로 다 영판 좋아.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게 그러다 보면 어때? 좀 자만에 빠지죠. 다 돼. 왜 안 돼?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다 보면 더 센 놈이 나옵니다. 항상 이 법고 마고라고 그러잖아요. 법이 높으면 마도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 마장 아수라 백작도 힘이 세죠. 옛날 마징가제트 보셨죠? 매주 이놈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아수라 백작의 수준이. 그래서 가끔 이제 안 되는 때도 이제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오늘 우리가 마음 인사 첫 번째가 뭡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다는 건 뭐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관, 이 사람은 동그라미, 이 사람은 X 이렇게 쳤던 것들을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 대하듯이 하겠다 이 뜻이죠. 처음 만난 사람 대할 때 무슨 미운 마음이 드나요? 그런 거 없죠? 처음 마음 되는 것처럼 처음 뵙겠습니다가 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우리가 마음공부 인사는 자성에 바탕한 얘기예요. 자성에서 볼 때는 자성자리는 어땠어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한 형상도 없고 그러세요. 한 형상도 가고 오는 것도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허무와 정멸도 없다는 말도 유도 무도 그 자리에 사요. 그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항상 처음 뵙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없어지는 본래 자리예요.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그 마음이 나오게 하는 근본 속성 자리가 우리 자성 자리란 말이에요. 솔성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아니에요. 저도 이 공부를 깨달음을 제가 지은 책이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제가 2007년, 8년에 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깨달음을 어디도 내가 도달해야 될 어디 목적지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가는 것처럼 서울이란 목적지, 깨달음이 서울이라 생각하고 글로 그냥 가야 돼. 근데 가다 보면은 뭔가 마장이 있어 못 가. 그러니까 늘 허덕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주위에 이렇게 그런 불화가 그래도 생겼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깨달음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하나의 진행형의 과정이에요. 그 상태이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분별 주착이 없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정신의 경지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종사님도 깨달으신 분, 부처님 다 몸의 아픔, 육신의 아픔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사람 간의 인심 조정, 구조 조정, 인가품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다 깨치셨는데 보면 육신의 아픔이나 인심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세계에서는
현상세계는 육신은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은 어때요? 항상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생각들은 달라도 하나가 되려면, 내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조율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차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설령 생각들이 달라도 그것에 이 대의가 합해지면 거기에 대의를 합하죠. 대의를 합한다는 말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반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에 반대했어. 근데 결의가 내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설령 이제 나중에 충분하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할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건 다 같이 책임을 져야죠. 저만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교무니까 그거 저만 책임져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예, 다 같이 그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가 자성짜리에서는 100번 맞는 말이지만 이 에고의 입장,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 그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그 자리만 있는 것을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직 그냥 비우고 없애는 공부만 하겠죠. 근데 대종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품은 그것은 반쪽이다. 성품이 정한 줄만 알고 동한 줄 모르는 공부는 무지성법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동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품이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요. 그 우주의 한 기운이 저절로 이게 움직여서 우주가 성주계용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은 낮과 밤이 주야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 우주 변화의 원리예요. 그러죠? 그래서 현상세계로 보면 주야가 분명하고 낮과 밤이 분명하고 음과 양이 분명하고 남녀가 분명하고 둘로 확실히 나누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자성 없는 자리는 불가해서 이제 강조하는 법이고 이 현실 세계의 법은 이 육아의 법을 우리가 보통 따르고 있죠. 육아는 뭡니까? 그래서 A를 중시해요. 사람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하려면 A를 강조하죠. 그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아나 법과는 현실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A는 뭡니까? 공경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양,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무계교, 상대가 A를 갖춰야 될 자리에서는 나만 A를 갖추면 돼. 상대가 A를 갖췄네 안 갖췄네는 따지지 않는 게 무계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죠. 내가 A를 갖추면 상대가 A 갖추지 않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무계교는 개교하지 않아.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헐도리만 하면 됩니다. 그 맥락이 바로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내 헐도리만 다 하고 나만 변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상대 우리들에 대한 원망도 없고 조직에 대한 이것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 현상세계를 변화시키는 법은 육아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도가적인 공부고 현실세계는 법가가 법률가가 이제 담당하죠. 현실세계는. 그래서 현실세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이 제일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에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한 만큼 그대로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대형사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죠. 그건 상극의 관계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만 그걸 상생으로 돌리는 게 우리 정교가에서 특히 우리 엄불교 대종사님 가르침은 그걸 돌리는 게 공부예요.
그럴 때 내 상극의 마음을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눈에는 이해는 이해처럼 그냥 똑같이 내가 100으로 받아서 100으로 보복하면 괜찮은데 실제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100으로 받으면 1000으로 만으로 보복하는 게 현실 세계. 그래서 그걸 우리 속담에는 옛날 자산상사님께서 자주 쓰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방망이로 맞으면 다음에는 홍두깨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방망이까지는 알겠는데 홍두깨까지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니까 아이고 방망이하고 홍두깨는 게임이 안 돼요. 말 그대로 방망이로 만지면 아프지만 홍두깨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실감 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그 홍두깨를 썼던 세대는 정말 실감 나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게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정말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인사를 하는데 고정관념이 없이 처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곱하기 0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께서 카톡에 곱하기 0으로 이제 이 얘기하니까 그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곱하기 0으로 돌리는 거 정말 어렵지만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곱하기 0으로 돌리는 거 하면서 엄청 편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치가 그렇거든요. 제가 만든 이치가 아니잖아요. 곱하기 0, 0 만드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실천을 해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뭐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짜 애먼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당하면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곱하기 0이 안 돼. 곱하기 0 하기가 싫어. 곱하기 0 하기 싫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억울해. 그러기에는 내가 억울해. 그리고 분합니다. 그 일어나는 감정이 뭐 화나고 속상해요.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 때문에 안 돌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 막 제가 쉽다고 했는데 쉬운 일은 쉬워요. 웬만한 건 급수가 다 있으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 그 심정도 충분히 헤아려진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더 어렵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문제는 분명히 있죠. 이 현상 세계는 아까 말한 대로 이원성 세계예요. 그러니까 12이해에 따라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투성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문제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뭐 금전적인가 아닌 것 떠나서도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게 당연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그러지 않으면 그거 다 문제로 보이죠. 제가 이제 그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재밌는 일기를 제가 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이 성격 차이가 분명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요새 MBTI가 유행인데 뭐 그걸로 고정시킬 건 없지만 또 MBTI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형이 이게 돼서 그걸 알면 이해가 많이 돼서 대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ISTJ가 많아요. ISTJ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면석이 옛날 막 꼬박 꼼꼼하게 막 하는 그 아주 모든 것을 처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ISTJ라고 그래요. 면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꼼꼼하다는 뜻이에요. 꼼꼼하고 원리 원칙에 충실하다는 분이 ISTJ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교무들 해보면 한 50% 이상은 ISTJ더라고요. 16 유형 중에.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매사 튼튼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외향적인 예를 들어 ENFP나 ENTP나 이렇게 조금 좀 넉넉하게 어디 가도 그러면 좀 여유 있게 가고 무슨 큰일 날 일이 있어 좀 늦는다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준비해가지고 차에서 저 지하에서 기다리면 이제 나와서 있어야 딱 타고 바로 올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이제 부글부글하죠. 남자들 사실 그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마 참을 만큼 참아도 안 오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느긋한 사람은 그거 뭐가 문제예요. 정 안 되면 먼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지하철 뭐 요즘 다 공짜고 뭐 그냥 가도 되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게 사람이 생각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물건을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리고 잘 놓치고 어디다 둔지 모르고 그거 찾는 게 정말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그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막 그러는데 원래 타고난 그게 있어요. 원래 꼼꼼한 사람이 있고 원래 그게 있어가지고 그 차이를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 근데 보면 그 꼼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냔 말이에요. 응? 그럴 때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거를 또 절장보단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기가 능한 부분은 오히려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불교에 들어와서 절장보단하는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꼼꼼해지려고 하는 공부를 하긴 해도 이게 원래 꼼꼼한 사람하고 비하면 새발에 피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장점으로 삼을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대신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살려가야지 그 단점만 보고 지적하고 그러면 이제 못 삽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 얘기해서 자, 문제만 이제 보이게 되죠. 문제투성이고 또 문제만 또 보기를 좋아해. 그 꼼꼼한 사람들은. 근데 사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있지만 이제 실수를 하게 될 때 누구나 살다 보면 알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때가 정말 중요한 고비예요. 이때 상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나도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할까요? 아니면 그때 한번 멈추고 기다려줘야 될까요? 답은 뭐 사실은 뻔한 건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우리 저 형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형토가 감제 옛날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갑자기 자는데 새벽 3시 한 20분 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더니 그냥 못 오고 이렇게 기어서 오다가 막 떼글떼글 굴르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래? 이러니까 이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쨌든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그 응급실로 갔죠. 그랬더니 원대병원 응급실은 자리가 없어. 그렇다고 익산병원으로 가래요. 익산병원 가니까 사람은 없는데 의사가 한 명이 뭐 있는데 그냥 뭐 보는 등 마는 등 아프다고 해도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있다가 3시 20분이 한 4시 반이나 됐나 5시 가까이 돼가지고 보더니 요로 결석이래. 요로 오줌 나오는 통로에 돌이 생긴 게 요로 결석입니다. 그게 했는데 엄청나게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요로 결석. 그러니까 그 돌이 있는데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오줌이 지나가면은 엄청 염증 쓰라릴 때 그렇게 아프겠죠?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 되면 이비인후과 가서 이비인후과인가요? 맞나? 비뇨기과에 가서 그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형토가 엄청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프기도 하지만 막 엄청
진짜 우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보니까 맨날 밝은 빛만 보니까 늘 그런 것 같지만 또 살아보면 또 안 그런 적도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케이스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우울해 있어. 왜 그러냐. 그래도 본인은 다리는 아파도 다른 데는 아주 건강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다 건강해요. 다 오래 사시고 막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아니 이제 건강하다고 했던 그 내장 속까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말 그대로 무너진 거죠. 한마디로. 그 옛날에 사실은 2002년에 그 다리 그때 몇 개월 할 때는 그때는 진짜 몸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다 넘어가고 안 했는데 그 요로결석 다시 오고는 와, 속까지 안 좋아졌다는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시 출근하고 얘기하고 이제 그 영등동 이제 비뇨기과를 갔어.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고 가서 이제 치료를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들어가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데 한 10분 한 몇 분 지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엄청 진짜 막 처절하게 울어. 그래서 내가 생각에 야, 이거 레이저 요로결석이 그렇게 아픈가? 응? 막 그렇게 아픈 막 따르게 전에 그렇게 아파도 안 했던 소리도 안 냈는데 막 그렇게 내길래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어떡해요. 그래서 이따가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와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끝나가지고 아니 그게 그렇게 아팠어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속까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울해. 그래갖고 거기 이렇게 엎어져 이제 있는데 그 레이저가 탁탁 이렇게 일정하게 친대요. 그게 자극이 있는데 그렇게 뭐 아픈 정도는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되니까 골반이 빠개지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 느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막 서럽게 우니까 그 의사가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니 환자분 왜 이렇게 그렇게 더럽게 우세요? 막 이제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막 소리가 쳐다보면서 그 미운 소리로 내가 듣지는 못했지만 응? 골반이 빠개질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싸납게 자기가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황당하잖아. 뭐 그거 해가지고 무슨 골반 빠개진 사람도 한 명도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게 얘기하니까 의사도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기다려준 게 아니라 그 의사도 뭐 그냥 말 그대로 중생이니까 승질내니까 어디다 승질이야 이제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골반 안 빠집니다 하면서 그냥 소리 꽥 지르면서 문 꽝 닫으면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도 그때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서는 그날이 이제 마치고서는 엑스레이 찍어서 봤는데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요로결석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네? 근데 해서 한 번에 깨지는 사람도 있고 10번에 깨지는 사람도 있고 못 깨져서 결국 수술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이제 한번 하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뭐 50%요. 뭐 찍어보세요. 네. 안 깨졌을 것 같잖아요? 깨졌으면 뭐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뭐 그게 무슨 얘기야.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더 이제 또 실망했겠지, 이제. 그리고, 그게 또 그런 거를, 나도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거를 또 하면 또 해야 돼? 이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그리고 10번도 안 깨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제 갔어요. 가서 했는데, 이제 우리 정토, 그때 이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치과 가고 그러면 막 긴장하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막 긴장했는데 당연히 지난번에 안 깨졌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몸에 나타난 이 결석을 미워하고 치료했던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게 깨지면 이상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를 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때 읽은 거예요. 아, 이게 진리의 메시지구나 보고 그날은 이제 다 힘을 빼고 본인 말대로 우리 기도할 때처럼 영주, 21독, 청정주 뭐 다 하고 하니까 딱 1시간 끝나고 끝났습니다 그러더래. 똑같이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뭐 기도하고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왜 이번 주에 안 오세요 그러더래. 오히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깨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문제로 레이저는 똑같이 치료를 했고 의사도 똑같이 했고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다른 거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죠. 응?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어. 설령 다리도 아프고 속까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됩니다. 그래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거 뭐 안 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상대가 우리가 볼 때 뭐 자녀든 뭐든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아닌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기다려주자 이거예요. 그때 말 그대로 자기 문제로 인해서 골반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 사람은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봐주자 이 말이죠. 응? 그때 봐주십시다. 응? 그 서러운 마음에 투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고비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누구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상대방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우리가 아까 말한 없고 없는 그 무무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 없죠. 응? 그 자리에서는 뭐 그 사람이 그 안에 낳고 죽고 늙고 병들고 뭐 알렉산더가 어쩌고 뭐 징기스칸이 해봐야 그 자리에서는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없고 그냥 무수하게 그냥 무한한 시간 동안 이 세상은 천지만물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생멸 변화를 할 뿐이죠. 크게 보면 우리가 일단 그 자리로 들어가야죠. 그것을 대흥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도단의 입정치라고 그랬어요. 말이 끊어진 자리예요. 유무를 초월한 자리예요. 일단은 언어도단을 한번 경험을 해야 돼. 그것이 그 자리로 못 가면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어. 당장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너 내가 보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없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일단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분별주착이 많다. 그 판단평가가 분별주착이 너무나 많다 하면 어때요? 사실은 어때요? 내가 화나고 속상한 것은 일어난 현실을 거부하고 상대를 분별주착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판단 분별이 많은 거죠. 내가 판단 분별이 많기 때문에 그 상대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도 판단 분별이 많다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는 단어가 곧 내 모습이에요. 비판을 한다고 뭐 영성을 우리가 함양하자고 하는데 영성을 함양하지 못하는 조건 중에 무리를 짓고 파당을 지으면서 중상모략하는 이게 영성을 방해하는 조건인데 사실은 그 얘기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모습이에요. 우리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하는 거 반대하는 그 연예인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잡혀 들어가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음주운전 생각이 계속 들어있어요. 아예 음주운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묘해. 막 절대 그 부정은 사실은 절대 긍정이야.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안 돼요, 동굴에 가면 안 돼요. 안 되나 사실은 양면이라는 거죠.
그걸 잘 자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때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등이 뚝 끊어집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죽기보다 힘들어요. 당신은 그대로 계세요. 제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정말 말이 그렇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저만 변하면 됩니다. 그 메시지에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뭘 변해야 되지? 나를 뭐를 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공부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유무초월한 자리에서 보면, 자, 언어도 하나 입정처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대형사님 다시 유무초월한 자리로 와서 생사의 문을 놔둬야 돼. 생사의 문을 열고 닫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들고 들락날락을 허라고 하셨어요. 그냥, 진공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혼자만 즐기는 것은 독선이죠. 소승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둘이 아닌 하나이고 최고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최고로 볼 수 있나요? 당신이 나이며 최고로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자, 이때 가져야 할 신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변하겠습니다. 상대가 최고라 그러면 상대는 이미 최고니까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나만 최고로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만 변하면 돼 라고 이제 그 손가락질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미운 사람을 나로 보고 최고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내 업장을 내가 녹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업장이 그냥 절대 안 녹습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어느 날 네 업장 다 놓아놨다 이런 일 없어요. 그런 고비를 넘길 때 비로소 업장이 녹아납니다.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고, 그 사람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엑설런시 연기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당신은 그대로 계시고 내가 변한다고 해서 풀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 하나 들었던 게, 젊을 때 그 인가품에 보면 11장에 대종사님이 이제 제자가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옛날 남편하고 불화한 분이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더군다나 일제시대 때 돈 있는 집은 다 첩이 몇 명이고 이런 게 그러던 시절이니까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해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도 내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심으로 대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상대를 안 한다는 거지.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안 해요. 미움도 사랑도 다 없으면 무심으로 대한다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관계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본질 세계에서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닐 때는 그렇게 마냥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괜히 죄업을 더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저도 마음공 방법론에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그 원디대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부모님과의 이제 그 만남부터 해가지고 배우자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자녀의 만남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부모님의 이거보다 직장 다니면 당장 직장 다니는 그 미운 직장 상사, 또 요새는 아랫사람이 그렇게 괴롭힌대요. 오히려 거꾸로 옛날하고 달리 그렇게 애먹인다고. 그거 어떡하냐고 그 글이 매일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참 상황상 맞게 다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사실은 그게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배우자, 자녀, 또 동료 이런 관계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공부를 표준으로 삼아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안 바꿉니다. 자기도 바꾸기 어려운데 상대가 바꿔지나요? 안 바꿔집니다. 뭐 부부도 그런 데잖아요. 평생 바꾸려고 했는데 조금 바뀐 척하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바뀐 사람 안 바뀌어요. 아까 성향 그거는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노력은 해도 ISTJ가 ENFP는 절대 안 됩니다. ENFP가 아무리 했다고 해서 ISTJ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은혜 속에 생각들은 달라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을 상대가 막 내 유형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안 돼요. 단언합니다. MBTI는 상대 그 유형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이 답이지, 너 잘못됐으니까 내 유형대로 따라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일기 쓰신 그 분이 평생 맨날 잊어먹는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어떻게 자기도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어쩌다 한 번 이제 자기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야 이제? 맨날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러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지. 잘 안 떨어지지만 그럴 때 어때? 공부인들은 그때 자기를 보시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자기가 또 너무 정의감이 강해가지고 그런 것을 못 보던 분도 그걸 자꾸 이제 공부 삼아서 지금 하시는 모습 참 제가 인상 깊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마의 훈련 이 일기 쓰는 게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는데 흠타한이도 써보니까 괜찮죠? 예, 아주 좋은 우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뭐 아버지 많이 살라면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그걸 제일 진짜라고 믿는 사람, 믿고 안 믿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을 경우가 많죠. 일률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이제 정말 본질에 돌아가서 자기만 보면 됩니다. 오직 남을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보는 철든 공부인, 진급하는 우리 공부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